자, 우리 오늘 개념 유형 유형편 5단원 3-1이죠. 2차 방정식 한번 유형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 2차 방정식의 뜻인데, 우리 2차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이 2차인 2차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다 한쪽 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어떤 x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2차 방정식은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는 0과 같은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을 찾아볼 건데 1번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식이 아니죠. 그래서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자, 등호는 있는데 지금 x제곱, x제곱 똑같이 있죠. 소거 가능하겠죠. 소거해주면은 2차항이 없네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1차 방정식이다. 얘도 틀린 거고요. 자, 3번은 딱 보면은 1차 방정식인 거 알 수 있겠죠. 얘도 틀리다. 자, 4번은 이거 우리 전개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곱셈 공식 배웠던 거 이용해서 전개해 볼까요? 자, 바로 전개하면은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차식으로 구성이 된 방정식이 맞죠? 얘가 정답이네요. 자, 5번. 여기 x세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3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는 틀리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봅시다. 우리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었고, 그 해라는 거는 있잖아. 우리 그 2차 방정식에 다시 대입했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5가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는 1을 해로 갖는 것을 골라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로 가지려면은 그 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좌변, 우변 같은 거 찾아봅시다. 여기 1 넣으면은 좌변이 0이니까 얘는 안 맞고요. 자, 2번 1 넣어주면은 1 곱하기 0이니까 0. 안 맞죠? 그 다음에 3번 1 넣어주면은 2의 제곱 4니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1 넣어주면은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안 맞죠? 그리고 5번 1 넣어주니까 0 곱하기 마이너스 1. 0이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유형 3번인데 어떤 한 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수의 값을 구해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어. x는 2라고 주어졌으면 그 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어진 등식에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x에 2를 대입한 식이 여기 나와 있죠.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a는 0.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본 결과 a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은 우리가 그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면은 그 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다고. 자,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9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써주고 a-3 곱하기, 자, 마이너스 3이 또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7이 0이다.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전개해 봅시다. 9a. 그 다음에 얘 지금 플러스 3이죠. 얘네 둘이. 플러스 3에다가 이거 곱해 볼게요. 3a 마이너스 9 더하기 a 마이너스 17은 0이다. 자, 동류항 좀 계산해 볼 건데, 여기 9a 더하기 3a 더하기 a 해서 13a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 26이거든요. 남는 거. 넘어가면 그냥 26이니까 a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유형 4번인데 어떤 한 근이 문자로 주어졌을 때 어떤 식에 대한 값을 구해보는 걸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다면 그 근이 a라면 그 근을 우리 대입할 수 있었죠. 대입한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제곱 더하기 pa 더하기 q는 0으로 나왔고, 자, 여기서 상수항을 한번 이제 이항해 보면은 마이너스 q로 부호가 바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양변을 이제, 자, 이게 a가 아니라 알파입니다.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p는 여기 나와 있죠. 알파 더하기 p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다시 이게 좌변으로 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p 더하기 알파분의 q가 0인데,
여기서 알파분의 Q를 P를 이제 이항해서 마이너스 P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을 a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그 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방정식에 대입할 수가 있다고요. 대입을 해주면 x 대신에 a를 넣어주죠.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이항해 보면은 a제곱 더하기 3a가 1이 나오겠죠. 우리 문제에서 구해줘야 하는 값은 2차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앞에 a제곱 더하기 3a의 값을 우리가 방금 구한 거죠. 1이다라고 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 a제곱 더하기 3a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이다? 1이다. 그리고 뒤에 더하기 4가 있으니까 답은 5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해볼 거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문제에서 만약에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더하기 a분의 1. 자,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변을 그 근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보시면 a 더하기 3은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부호를 반대로 좀 써줄게요. a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을 우변으로 이항해주고 a분의 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누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인데, 자, a, b가 0일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 어떤 두 수나 두 식을 곱해서 0이라면은 각각이 0이 될 수가 있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일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0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 있는 게 0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뒤에 있는 게 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이항해주면 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그래서 여러 식을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면은 그 각각이 다 0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1이 곱해져서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4가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x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죠. 여기서 x 값이 뭔지 이제 구해주려면 이항만 해주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있겠네요. 4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 6번을 봅시다.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두 식의 곱이 0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가 0이거나 또는 뒤에 거가 0이다 라는 이 성질이 있었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보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죠.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뭔지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x는 이렇게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옆에 써볼게요. 인수분해 되면 좌변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이 0이다. 근데 우리 앞에서 두 식의 곱이 0이니까 각각이 0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0이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그냥 1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5x 그냥 x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은 크로스로 곱해서 9x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은 5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식이구나. 그러면은 앞에 거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5x 플러스 4가 0이거나 또는 뒤에 거 x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x를 구해 보려면
자, 얘는 이항해주고 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x는으로 정리가 되니까 항상 x는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x는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4 이항하고 5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고요. 또는 자, 1 이항해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전개를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 전개해주면은, 자, 6x-6인데, 우리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좌변 이항한 거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 마이너스 6x로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얘 계산해서 플러스 3이겠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네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저 2차 방정식은 x-1 곱하기 x-3은 0으로 식이 바뀐다. 그리고 각각이 0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x-1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x 구해주려면 이항만 해주면 되겠죠. x는 1 또는 x는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우리가 는 0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우변에 6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 우리 이용해서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이용해서 다 풀어주고 이항까지 다 해서 는 0 만들어주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계산 바로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자, 마이너스 6이죠? 근데 마이너스 6인데 얘 넘어가도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해주고 여기 플러스 4,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자, 그러면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에 곱했을 때 0이니까 각각이 0이 되어야 되겠네요. x 플러스 4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항만 해주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x는 3이어야 한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한 근이 주어질 때 다른 한 근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근이 주어지면 그 근을 방정식에 대입해 봐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대입해 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거를 뭐 해야 되는지 문제 읽어보면서 파악해주면 됩니다. 볼 건데, 자, 어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그 근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자, 대입한 식을 써볼 건데, 자, 여기 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니까 앞에 3이랑 곱해서 3, 4,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1차 방정식 간단한 거 풀어보면 되겠죠? 얘는 바로 그냥 풀어줄게요. 아마 구해보면 a는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a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다른 한 근을 찾으려면은 일단 a의 4를 그냥 대입해 보면은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가 0이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은 두 근이 나올 건데 그 두 근 중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이 뭐냐라는 걸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되는데, 이미 한 근이 주어졌으니까 인수분해가 좀 더 편리할 거야. 왜냐하면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우리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맞춰서 3x, 여기 맞춰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x 플러스 2라는 인수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니 우리 다른 한 근은 밑에 3x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주는 게 목표네요. 그래서 다른 한 근 3분의 2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4와 3분의 2,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중근을 볼 건데, 우리 2차 방정식의 꼴로 만약에 나타내어지는 게 만약에 어떤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두 해가 같다.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자가 이제 뭔가 이제 중복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두 근이 같을 때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이제 두 개긴 하지만 같은 근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근을 가지려면은 앞에서 다시 봤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는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뭔가의 완전 제곱식이 는0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x-0의 제곱은 1로 볼 수 있는데 뒤에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번은 중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두 근을 구해볼 수 있죠. 제곱해서 1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 있으니까 얘는 중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주면 우리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항을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는 0. 자, 이거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에 나오는 거 맞아요? x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이 됐으니 이 2번은 중근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얘도 마이너스 25를 이항해서 는 0으로 한번 만들어주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는 0인데 우리 좌변이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맞아요? x 플러스 5의 제곱이 0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중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4번 봅시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 건데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0이다. 그러면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네요. x-4의 전체 제곱이 0이다. 그래서 4번도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마이너스 64를 이항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가 0이다. 자, 마찬가지로 중근이네요. x-8의 전체 제곱이 0이다. 얘도 중근이니까 나머지 중근을 갖지 않는 게 아까 맨 처음에 1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인데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겁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면 앞에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조건을 한번 써보면은 지금 여기 식 보세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가 0일 때 이 뒤에 나와 있는 상수항 q가 이 1차항의 개수 p의 절반의 제곱이 되어야 돼.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만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저런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q가 만약에 2분의 p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형태를 한번 잘 보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이죠. 얘가 x 플러스 2분의 p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항이 2분의 p의 제곱의 형태여야 중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볼 건데,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넘겨서 는 0으로 좀 만들어주고요.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5 마이너스 a는 0으로 만들어주고,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그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 15-a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라는 거는 나누기 2를 얘기하는 거겠죠? 절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풀 수 있겠죠? 우리 얘 4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바로 a 구해보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번 똑같이 해줍시다. x제곱 더하기 3분의 4x 더하기 a가 0인데 우리 상수항에 해당하는 a가 뭐가 되어야 되죠?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근데 3분의 4의 절반이 뭐죠?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우리 나누기 2 곱하기 2로 바꿔서 역수로 바꿔봐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a는, 자, 여기가 약분이 2로 약분되고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항의 개수가 분수가 나와도 우리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거로 해서 약분되는 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찾아볼 건데
만약에 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가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 또는 Q,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 또는 Q'으로 주어지게 되면 두 2차 방정식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근은 P가 있겠죠. 이 공통으로 가지는 근을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볼 건데요. 자, 두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돼 있죠.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공통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공통근을 찾으려면 결국 두 2차 방정식을 뭐 해야 되겠어요? 풀어서 근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은 0과 2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9는 0. 자, 이제 풀어볼 건데 우리 이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린 아직 여기까지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xx 그 다음에 더하기 6 마이너스 3. 결국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6이 곱해서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빠르게 해볼까요? 각각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몇일 때? 3일 때 또는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몇일 때요? 얘가 0이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자, 옆에 것도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2x, x 써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이 0이다. 자, 마찬가지로 각각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바로 얘가 0 되는 x 몇이죠? 2분의 3이죠. 일단 여기 끊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자, 이 뒤에 있는 이놈이 0이 되는 거 x가 몇이에요? 3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결국 두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근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유형 11번을 봅시다. 이번에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우리 제곱근, 우리 만약에 x제곱이 a가 되는 a의 제곱근을 이제 물어본다면 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정의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간단하게 우리 이 창만 나와 있는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자, 여기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자,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우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바뀌고 p를 이제 마이너스 p를 이제 이항해주면 p 플마 루트 q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가장 먼저 3x제곱 마이너스 24는 0에서 마이너스 24 이항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3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x제곱은 8이죠. 자, 여기까지 그 개수가 1이 될 때까지 처리를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라고 붙여줄 수가 있죠.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 가능한 거 알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까지 답을 써주셔야 완벽한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유형 12번입니다.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어볼 건데 어떤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이 x-p의 제곱은 q의 꼴 제곱근 이용해서 우리 풀 수 있는 거 있었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해볼 겁니다. 자, 다음은 5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3은 0에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본다. 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그 최고창의 개수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 5로 지금 나눈 식이야. 그러면은 결국 양변을 5로 나눈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했어요. 그러면은 5분의 3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갑자기 좌우변 비교해 봤을 때 10분의 9의 제곱이 더해져 있죠. 왜 저게 더해져 있을까요?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x제곱 더하기 5분의 9x는 b에서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있죠? 상수항이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1창의 개수가 지금 5분의 9니까 그 1창의 개수의 절반 나누기 2죠. 그럼 곱하기 2분의 1로 볼 수 있고
그놈의 제곱을 더하자. 그럼 좌변에만 더하면 안 되니까 뒤에 우변에다가도 좀 더해줘야 되는 거죠. 5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몇이에요? 10분의 9죠. 그래서 10분의 9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는 겁니다.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좌변을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면은 결국 얘가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쵸. x 플러스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10분의 9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c가 돼야 되는 건 10분의 9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d인데 이 우변은 그냥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우리 b가 아까 처음에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죠?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여기 10분의 9 제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81이라고 쓰고요. 지금 저기 100분의 d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아마 우변에 있는 걸 100으로 통분을 해서 계산해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100으로 통분해 주기 위해서 2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0 더하기 81이 되겠죠. 자, 끝까지 계산한 거 써봅시다. 그러면 100분의 21이다. 그래서 d는 21이 되겠네요. d가 21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우리 x 플러스 5분의 9의 전체 제곱이 결국 뭐가 나왔냐? 100분의 21이 나왔거든요. 그럼 제곱근 이용해서 양변 루트를 씌워줍시다. x 더하기 5분의 9는 자, 루트 씌워주면 바로 할게요. 10분의 루트 21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5분의 9를 이항해주게 되니까 여기 지금 풀마 꼭 붙여주고 5분의 9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1이 된다. 이게 답이 되는데 지금 분모가 10으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 10으로 통분해서 써봅시다. 2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 되겠죠. 결국 저기에서 말하는 2는 마이너스 18이다. 마이너스 18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 B, C, D를 다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남은 유형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13번째 유형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인데 자, 워낙에 유명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우리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럴 때는 이제 2b'의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로 식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짝수 공식을 좀 적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걸 적용해 주는 게 조금은 식이 더 간단해집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빈칸을 다 써봐야 되겠네요. 자,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근의 공식 2a분의로 시작하는 그 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죠.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눠볼게요. x제곱의 개수는 a죠. 그럼 a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겠죠. 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대요. 자, 이항해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이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을 더한다라는 거는 우리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더하는 거 기억나시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걸 더해주는 겁니다. 자, 더해준 거식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자,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a분의 b네. 걔 나누기 2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나누기 2 해주면 분모에 2가 들어가는 거고 얘를 이제 제곱한 걸 더한다. 자, 우변에다가도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의 형태인 거 아시겠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의 형태이다. 그리고 우변은 이거 풀어줘서 통분해주면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x 더하기 a분의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양변에 이제 루트 씌워줬던 거 기억나시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여기서 2a분의 b 이항해 줍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루트 분자분모 각각 따로 써줄게요. 그러면 루트 4a 제곱 되겠죠? 분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기 2a잖아요. 그러면은 2a분의 똑같으니까 분모가 같네. 통분할 필요가 없네. 그럼 한꺼번에 이어서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라는 거. 이 변형에서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자,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볼 건데, 우리가 이 복잡한 형태, 주로 분수나 소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웬만해서는 10의 거듭제곱을 좀 곱해주던가, 분수일 때에는 최소 공배수를 좀 곱해서 더 이상 분수나 소수가 아니도록 표현을 해주는 게 계산이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얘 A, B, C로 생각해서 근해 공식 해도 되지만 우리 분수 계산은 조금 귀찮다, 어렵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곱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봅시다. 자, 양변의 최소 공배수 몇 곱하죠? 6 곱해야 되겠죠? 다시 써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는 0. 자, 근해 공식 씁시다. 자, x는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냥 썼어요. 자, 끝까지 계산해주게 되면은 자, 6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게 뒤에가 24거든요. 36 빼기 24, 12죠. 근데 우리 루트 10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 나타냅시다. 루트 10에는 2 루트 3이다. 그럼 약분도 되겠죠. 분자분모 2로 나눠줘서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까지 써주면 x를 구했다라는 거고요. 자, 짝수 공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짝수 공식 해볼 건데, 자, x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1창의 개수가 이미 2가 곱해져 있는 수다라는 걸 생각해서 b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플마 루트 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여기 마이너스 b 프라임 할 때 플러스고요. 자, 그 다음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6이니까 3이죠? 그럼 바로 답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의 배수의 형태, 짝수일 때에는 짝수 공식 쓰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짝수 공식은 좀 지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10의 거듭제곱을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10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10을 곱해볼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곱했을 때 더 이상 소수가 안 나오도록 곱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100을 곱해도 되고 1000을 곱해도 되지만 너무 불필요하고 10만 곱해도 소수점이 없어지겠죠? 자, 짝수 형태가 아니니까 그냥 근해 공식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로 써주시게 되면은 자, 계산합시다. 2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게 9 마이너스 40이거든요. 9 플러스 49니까 얘는 49로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써주면 2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로 써줄 수가 있겠다. 좀 더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플러스 7이면은 마3 플러스 7이 4니까 약분해서 5분의 1. 그 다음에 마3 빼기 7은 마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x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답을 쓰실 때에는 자, x가 뭔지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x가 뭔지.
꼭 써주시고요. 얘도 아까 쓸 때 x가 뭔지 써주셔야 되고. 자, 3번 볼 건데, 자, 분수 형태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 몇을 곱하자? 6을 곱하자. 그러면 앞에 3이 곱해지는 거니까 3 써주고, 뒤에는 2가 곱해지는 거가 되겠죠. 자, 전개해서 풀어줍시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2x제곱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은 다 좌변으로 몰아 넣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8은 0이다. 자, 얘 형태 잘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지만 우리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근해 공식 할 건데 짝수 공식 안 되겠다. 그럼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하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81이죠? 마이너스 4ac. abc는 각항의 개수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좀 더 계산해 봅시다.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 8에 32죠? 81 빼기 32, 49예요. 좀 더 계산해 보면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7.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하면 9 플러스 7이 16이니까 약분해서 8. 9 마이너스 7 해주면 2니까 약분해서 1. 그래서 x는 8 또는 x는 1. 이렇게 두 가지 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 15번도 한번 봅시다.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우리 이제 늘상 해왔던 것처럼 그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a라고 놓고 우리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문제였죠.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잘 보니까 x-2가 계속 반복되네. 아, 이 부분이 공통이니까 a라는 문자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가 0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얘 인수분해가 되네. a 빼기 6 더하기 4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겠죠? 다시 써주면 a 더하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인수의 곱이 0이면 각각이 0일 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4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마이너스 6이 0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a 플러스 4가 0인 경우부터 확인해 볼 건데 이제 a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 그럼 x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0이니까 계산 가능하겠죠? 2 넘겨서 마이너스 2다. 자, 마찬가지로 되돌려 놓을게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마이너스 8 넘겨서 그냥 8. 이렇게 두 x값 구해줄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했고요. 자, 유형 16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죠. D. 그래서 그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는 게 판별식이었죠. 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됐었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근,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은 근이 하나밖에 없는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B가 짝수일 때 우리 근해 공식도 짝수 공식이 있듯이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도 짝수 공식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하면 조금은 식이 더 간단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68번 봅시다. 다음 중 근해 개수가 나머지 4개 다른 것인데, 자, 우리 1번은 굳이 판별식을 안 쓰고도 x값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제곱해서 4 되는 거는 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죠. 얘는 2개. 자, 그 다음에 2번. 판별식을 좀 써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 25죠.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게 되면은 25 더하기 12가 되기 때문에 37인데 그 판별식의 값은 0보다 크네. 그래서 얘도 2개를 가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여기 밑에다 쓸게요. 자,
전개를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는 9인데 는 9 넘겨서 마이너스 9로 써주고요. 판별식 해보면요. 자,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계산을 해주니까 자, 36 더하기 36이네. 72가 되겠죠. 자, 그러면 7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3번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x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이면 우리 이거 x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x로 묶어. x 마이너스 12가 0인데 우리 이 두 인수의 곱이 0이면 각각이 0이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x는 1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x값 2개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근이 2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판별식을 써봅시다. 근데 짝수공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수공식 해보면 자, b'의 제곱 그러니까 짝수니까 그 절반의 제곱이죠. 4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해보면은 16 빼기 17이기 때문에 음수죠. 그러기 때문에 5번은 근이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이 유일하게 나머지 넷과 다른 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 건데요. 그럼 그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만약에 중근을 가지려면은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했었을 거야. 그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 기억나죠? 근데 판별식이 0일 때에도 중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중근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니까 근의 그 판별식을 써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c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 플러스 k 전체가 상수항이죠. 그래서 3 플러스 k라고 씁시다. 좀 더 계산해보면 k제곱 자, 마이너스 4 3 플러스 k니까 전개해줘서요. k제곱 마이너스 4k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12 자, 얘가 이제 0이 되어야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k에 마이너스 6에 더하기 2다. 자, 따라서요. 우리 k 더하기 2 k 마이너스 6이 0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우리는 k 값이 뭐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6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와 6을 답으로 가지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유형 18입니다. 근의 개수에 따른 어떤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볼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그 상수의 범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을 갖지 않는다.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근을 가진다라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중근, 같은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을 쓴 게 0보다 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판별식 할 때 짝수공식 적용 가능하겠죠? 짝수공식 할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해보면은 4 마이너스 2k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k 넘겨주고요.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k가 2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다면 그 근을 가지고 역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로 주어졌다면 우리 2차 방정식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인수 작성해 주시고 맨 앞에 최고차항 계수 a까지 달아주게 되면은 근을 보고 2차 방정식을 세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근이 같다면 중근이라면
우리는 x-알파, x-알파 두 개 가지기 때문에 제곱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78번인데 두근이 마이너스 2와 5이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을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두근이 마이너스 2와 5라면 우리 인수로 어떻게 쓸 수 있죠? 그치? 반대보호로 x 플러스 2 그리고 5를 근으로 가진다? 반대보호로 x-5라는 인수를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앞에 달아주고 이거 2차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써주셔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면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뭔가 전개 한 꼴로 나타내라는 거니까 전개만 해주면 답 나오겠죠? 자, 일단 자,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곱해 볼게요. 바로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3 곱해줄 수 있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9x죠? 더하기 9x 더하기 30은 0이다. 여기까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인데 개수 또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우리가 뭔가를 잘못 봤을 때 잘 본 정보 있죠? 잘못 본 정보 말고 잘 본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좀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라는 거는 상수항은 문제없이 본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수항을 잘못 봤다면 이번엔 1차항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네. 이렇게 제대로 본 것들 가지고 조건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은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은수는 이 1차항의 개수 a를 잘못 봐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라는 결론이 났대. 자, 그리고 선화는 상수항을 잘못 봤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라는 해를 얻었죠. 그럼 도대체 상수 ab가 뭘까라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마이너스 2와 1 이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세워볼 수 있겠죠? 반대보호로 써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은수가 잘못 본 2차 방정식이다. 자,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전개해보시면 아마 x제곱 더하기 x-2는 0이 나올 건데 우리 이 2차 방정식이 결국 은수가 잘못 본 2차 방정식. 근데 1차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상수항은 잘 본 거겠네요. 그래서 상수항이 몇이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화도 한 번씩 써볼 건데 선화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를 근으로 가진대. 그러면 반대보로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개 바로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0이다. 근데 선화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잘 본 거겠네. 그래서 1차항의 개수 3은 잘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더해서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주어진 경우에 활용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가 어떤 식이 안 나오고 우리가 직접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의 n-3개래요. 이때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이 몇 각형인지를 구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 저 2분의 n의 n-3이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식인데 이 대각선의 개수가 27이 되도록 하는 다각형이 몇 각형이냐. 결국 그 몇 각형인지는 우리 이 n각형이라고 나와 있으니 n이 뭔지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분수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에 2 곱해줍시다. 그러면 54. 자, 그러면 전개해 줄 수 있죠. n제곱 마이너스 3n. 자, 54 바로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54는 0. 쓰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n의 마이너스 9에 플러스 6으로 써주시면 인수분해까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n값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따라서 n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n은 9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우리 n각형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구각형이 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에 대한 활용을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어떤 수를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미지수 x로 좀 둘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식을 세워가지고 그 식으로부터 값을 구하고 맞게 잘 구했는지 확인까지 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2배를 했다. 곱하기 1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곱한 것보다는 15가 작았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자연수가 뭘까라는 건데 우리는 그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걸 제곱해야 되는데 2배를 해보니까 제곱한 것보다 어떻다고요? 15만큼 작다고요. 다시 한번 어떤 자연수의 2배를 하니 제곱한 것보다 15가 더 작았다. 그러면 이 항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x 넘깁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죠. 자,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x 마이너스 5고요. x 플러스 3이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은 0이니까 x값 두 개가 나온다.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건데 주의할 점, 어떤 자연수니까 그 x는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은 자연수가 아니네. 그래서 얘는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연수? 5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떤 수에 대한 활용 두 번째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우리는 각각을 x, 그리고 연속하기 때문에 1 차이가 나야 되겠죠? x 더하기 1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그럴 때에는 가운데가 x가 되는 게 좀 좋다라는 거예요. x-1, x 플러스 1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속하는 두 짝수 x에 x 더하기 2. 왜냐면은 짝수는 2 차이 나니까. 자, 그리고 연속하는 두 홀수도요. 2 차이 나도록 x에 x 플러스 2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곱이 255인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우리 두 홀수니까 연속하는 두 홀수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해보니까 곱해보니까 얘가 몇이다? 255다. 자, 그러면 분배법칙해서 전개합시다. x제곱 더하기 2x 255 바로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5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 자, 그 다음에 15, 17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좀 보이는데 안 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는 근해 공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x-15와 x 플러스 17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x는 15 또는 x는 마이너스 17인 걸 알 수 있는데 x는 연속하는 두 홀수, 우리 이 음수는 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5만 답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인수분해를 좀 잘 못한다. 근해 공식 해주면 돼요. x는 자, 짝수 공식 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좀 더 써보시면은 분모 1 무시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55, 256이에요. 그럼 루트 256이 16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x값이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선택하면 그냥 15, 마이너스 선택하면 마이너스 17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24번 실생활에서의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고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식을 세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식 세우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유리와 유리의 언니의 나이의 차는 3살이다. 언니의 나이의 제곱은 유리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적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언니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는 유리보다는 당연히 값이 크겠죠? 숫자가. 그럼 유리의 언니의 나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x라고 나올게. 그러면 유리의 나이는 3살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죠? 그치. x 빼기 3이라고 쓰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리의 언니의 나이의 제곱, x의 제곱이 유리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적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개해 봅시다. x제곱은, 자, 이거 풀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7까지. 자, 좀 더 해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에 마이너스 7까지. 왼쪽에 x제곱 있죠? 자, 그러면 다 한쪽 변으로 몰아넣어서, 다 우변으로 몰아넣어서 정리까지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1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몇이에요? x는 1 또는 x는 몇? x는 11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x는 1 또는 x는 11인데 여기서 이제 검증을 좀 해줘야 돼. 우리 언니의 나이가 x고 유리는 x 빼기 3인데 그러면은 둘 다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x가 만약에 1이 돼버린다면, x가 1이면 1살 마이너스 2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11, 언니는 11살, 유리는 8살 이렇게 구해줘야 올바른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유형. 쏘아 올린 물체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위로 쏘아 올리게 되면은 그 위로 쏘아 올렸을 때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 위 높이, 이 위치에 관한 식은 보통 2차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요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25m로 쏘아 올렸는데 언젠가는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높이에 대한 식을 이 t초, 시간이 이제 t로 주어진 건데 t로 이제 높이가 표현이 된다는 거. 이랬을 때 높이가 20m가 되려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일 때 20m인가 라는 거죠. 결국 저기 나와 있는 높이가 몇이어야 된다? 저기 나와 있는 높이가 20이어야 된다 라는 거. 자, 다 좌변으로 몰아놓읍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20은 0.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요. 숫자가 줄겠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자, 인수분해 되는 거 이제 바로 확인 가능하겠어요? 1, 4로 되겠죠? 그래서 t-1, t-4가 0이다. 자, 그러면 우리 t가 1이거나 또는 t가 4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 26번 봅시다. 도형에 활용해 볼 건데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가로 세로가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줬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의 넓이 요건 좀 잘 모르는데 기억해줘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위에 아래 더한 거에다가 높이까지 곱하면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봅시다. 자,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26이다. 그 다음에 넓이가 40이다. 이랬을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구해주는 건데 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26이야. 그럼 내가 가로를 x라고 두면은 여기도 어떻게 돼요? x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전체 둘레의 길이가 26이니까 전체 26에서 가로 2개를 빼주면 2x를 빼면 그게 세로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세로 2개짜리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6-2x는 세로 2개의 길이야. 그럼 세로 하나의 길이는 나누기 1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세로의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나누기 2에서 13-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3-x. 자, 가로, 세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넓이가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몇 나와야 돼요? 40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13-x가 몇이다? 40이다. 자, 전개해 줄게요. 13x-x제곱이 40이니까 다 우변으로 뭐라 더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40이 0이다. 그럼 여기서 x값이 2개가 나오죠. 5, 8에 40 나오니까 x-5, x-8이 0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x가 이제 5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x가 만약에 5면 이 세로는 8이겠네. 반대로 x가 만약에 8이라면 이 세로가 5가 되겠네. 결국 가로 세로가 5나 8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라는 거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차는 몇이죠? 8 빼기 5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길이의 차는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봅시다. 원기둥에 활용을 해볼 건데 이제 원기둥의 부피와 겉넓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r일 때 파이 r 제곱이다라는 거. 그리고 부피. 원기둥의 부피 좀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기둥에 나와 있을 때 이 밑넓이를 이제 우리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놔주면은 파이 r 제곱 h가 이 원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자,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3대2다. 그리고 옆면의 넓이가 48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비가 3대2야. 그러면은 얘를 3a, 2a로 두을 수 있겠죠? 그러면 높이가 3a이고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몇이요? 얘가 2a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옆면의 넓이가 48파인데 우리 이 원기둥을 펼쳐줄 수가 있겠는데 펼쳐주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위에 아래면이 원처럼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높이가 3a였어. 높이 3a로 쓰자. 3a.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r이죠. 2파이 r. r이 반지름인데 2a니까 2파이 2a. 곱해 주시게 되면은 4파이 a가 되겠죠. 근데 이 원의 둘레가 펼쳤을 때 이 옆면의 가로와 같겠죠. 맞닿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4파이 a라는 거. 4a 파이로 써줄게요. 그럼 결국에 이 직사각형이 옆면의 넓이가 되어야 되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48파이다. 아,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와 직사각형의 세로를 곱했을 때 이게 48파이가 되어야 되는구나. 자, 약분을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파이 약분해주고요. 양변 4로 나눠서 12라고 씁시다. 자, 3도 이렇게 약분 가능하겠죠? 4. 그럼 좌변이 남는 게 a 제곱만 남았고요. 우변은 남는 게 4만 남았지. 그래서 a가 몇이다?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가 2인데,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주래.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가 원의 넓이로 주어진다는 거. 그러면 자, a가 2니까 얘가 이제 4네. 그리고 얘가 이제 6이네. 자, 그러면은 밑넓이 구해봅시다.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반지름이 4니까 파이 r 제곱 16파이. 그리고 높이가 6이었죠? 곱하기 6. 계산해주면 96파이 센티미터 세제곱까지 단위까지 잘 써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사각형에서 길을 만들어내서 어떤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 구하는 유형을 한번 좀 해볼 건데,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길의 폭이 x라면은 길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다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쪽으로 다 이렇게 밀었을 때 이런 모양 나오죠. 그래서 길의 넓이를 제외하면 이 땅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처럼 표현이 된다라는 거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결국 폭이 xx 일정해요. 이때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가 160이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림을 이렇게 다 한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자,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당겨. 그러면 요런 모양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x인 거고 여기가 이제 x인 거니까 전체 길이 가로가 20이니까 여기 20 빼기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14니까 14에서 x 빼서 14 빼기 x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결국 이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160이다라는 거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식을 써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다? 160이다. 자, 전개해 볼 수 있겠죠? 전개를 해주시면 바로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4x 더하기 280이 160이다. 자,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4x 더하기 120이 0이다. 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12, 10 안 되고, 자, 요것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어떤 게 될까요, 인수분해가? 6, 20 안 되고, 5하고 24. 4하고 30으로 되겠네. 자, x-4, x-30으로 되겠다. 그럼 바로 써주면, x-4, x-30이 0인 거니까, x 두 개 찾을 수가 있죠. x는 4이거나, 또는 x는 30이 나온다는 거. 자, 근데 우리 x가 30이면 이 가로 세로 길이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보다는 작은 길이인 4가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인데 상자 만드는 걸 좀 한번 해봅시다. 상자 만드는 거는 접어가지고 뭔가 직육면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 해보는 건데, 직육면체처럼 생겼을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서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자, 원래는 어떤 너비가 4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철판을 양쪽 끝을 x로 들어 올려서 뭔가 단면의 넓이가 이 색칠된 부분 있죠? 이 단면의 넓이가 28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겠대. 자, 그러면 우리 원래 48cm를 양쪽 XX 접었으니까 저 단면의 넓이 있죠? 이 단면의 넓이가 여기가 48-2x가 되겠고, 그리고 이 접어 올린 부분의 길이는 x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넓이가 280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몇이라고요? 얘가 280이다라는 거. 자, 전개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48x
마이너스 2x제곱은 280.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24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40. 자, 정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40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인수분해 10, 14로 되겠죠? x-10, x-14가 0이니까 결국 10, 14가 정답이 되겠죠. 1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차 방정식 유형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